네, 사주 재테크 TV. 이번 시간은 우리가 사주의 기초를 좀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자 체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에서 온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을 표시를 할 때 그때 이제 그 글자들의 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천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를 볼 때 위에 나오는 글자를 천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래에 나오는 글자를 지지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주 명조를 보게 되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천간과 지지, 이것이 사주 팔자의 부호라고 했잖아요. 부호니까 뭔가 심볼이에요. 이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있는 글자들 그리고 지지에 있는 글자들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그러면 보다 더 사주를 해석하는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글을 배울 때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씩 낱말을 배우게 됩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도 기본적으로 알파벳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주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도 사주에 필요한 글자들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간과 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사주 명리를 이해하는 데 쓰이는 글자는 천간의 10글자, 그리고 지지의 12글자, 그래서 모두 22개의 글자를 우리가 알면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냐 하면 기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글자들은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지만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면 짚어볼수록 이것이 그런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천간 글자들을 좀 보게 될 텐데요. 천간에 있는 글자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갑, 을, 그죠? 요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지를 나타내는 글자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읽어 나간 겁니다.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 지지는 우리가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 이렇게 읽지만 각각의 동물들을 이제 대칭시켜 놨죠. 그래서 자는 쥐띠고, 축은 소띠고, 이는 호랑이띠, 묘는 토끼띠, 지는 용띠, 이런 식으로 띠별로 또 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짝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갑과, 그렇죠? 여기 있는 갑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를 가지고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하고를 이제 이렇게 매치를 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간의 10글자, 지지의 12글자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쭉 해서 최소 공배수를 구해보면 6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식갑자라고 하죠. 육식갑자. 그래서 갑자, 을축, 병인, 정묘 쭉 해서 나중에 임술, 개해까지 이제 60년을 기록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에 중국의 송대 뭐 이렇게 본다면은 그때는 인간들의 평균 수명이 60년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60개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수명들을 다 기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뭐 70까지 살고 80까지 살고 100살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우리 그 현대에 와서는 뭐 이게 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이 넘어가고 있고 여성분들은 그보다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갑자 돌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봐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뭐 그렇다면 뭐 내가 60이 됐을 만 60이 됐을 때 내 인생은 다시 원점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안에 대운과 그 다음에 세운과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과거에는 그렇죠, 보건 상태나 의술이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60년 충분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 단위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은 있지만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도 60갑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한자 문화권에서는 천간과 지지 22글자 접해서 60갑자를 만들었는데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렇게 시간 측정 부호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태국 같은 경우, 그렇죠? 태국 같은 경우는 10개의 천간을 1부터 10까지 숫자로 대체하고, 또 지지 아래에 있는 글자들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동물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사 1년, 마 2년, 양 3년 이런 식으로 해서 60개의 시간 단위를 측정하고 있는 거니까, 하긴 뭐 그 중국의 영향이 그 동남아로 미쳐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뭐 흔히 알 수 있는 거니까 크게 의아스러운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를 하나씩 짝을 지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천간과 지지는 일단 시간을 측정하고 기록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연, 월, 일, 시로 기록하는 것으로 확정돼서 사주팔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연이 그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월을 또 결정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일이 결정되고 나면 또 시의 간지를 결정하는 이 방법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갑자, 을축, 병인, 정묘, 그렇죠? 그래서 요 하나가 위에 있는 요 하나가 다 10개씩 돼 있죠. 그래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읽냐면 요것이 이제 갑자순이에요. 갑자순에는 을축,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그 다음에 임신, 개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갑술순입니다. 갑술순. 여기 순이라고 하는 것은 10을 얘기하죠. 10. 그 다음에 갑신순, 갑오순, 그 다음에 갑진순, 그리고 이 갑인순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이니까 우리는 지금 갑진순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은 병호, 그 다음에 정미, 무신, 기유, 그 다음에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나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건 과거에는 이제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뭐 그 스마트폰이 나오다 보니까 만세력 같은 것들도 어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과거에는 이제 만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만 지금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뭐 머리 아프게 뭐하러 외웁니까? 전화번호도 못 외우는데 그냥 만세력 어플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천간과 지지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목화토금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는 천간과 지지를 그냥 시간을 기록하는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시간 기록.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음양과 그리고 오행을 결합해서 그 글자들의 의미를 이제 부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 기록 단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제 오행입니다. 5가지의 원소죠. 5가지 원소. 그래서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천간과 지지의 각 글자들을 오행에 배속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는 사주 명리는 기본적으로 음양과 그리고 오행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양과 오행만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용신을 끌어오고 그다음에 뭐 저기 그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이제 끌어와서 저기 그 해석을 하게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음양과 오행만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야지만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또 외울 거 저기 그 많고 그렇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쉽게 그 다 사주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년, 몇 월, 그 다음에 며칠, 몇 시, 이때 무슨 일이 생긴다고 우리가 쪽집게처럼 집어낼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저기 정말 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대체로 이런 시간의 흐름과 오행의 흐름을 통해서 나한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감은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저기 돈을 주고 가게 되면 이렇게 그 탁 집어서 얘기해 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더 잘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고 우리는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천간과 지지, 그 중에 천간의 오행 배속과 음양을 가지고 이제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이제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갑과 을, 그렇죠? 갑과 을은 목입니다. 목. 근데 갑목은 양목이고, 그리고 을목은 음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라고 하는 것은 큰 거,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잘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병정은 화입니다. 화에 배속되어 있는데 병은 이 양이에요. 그 다음에 정은 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의 불이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운 태양과 같은 이런 걸 이제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음이니까 여기는 이제 달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의미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기는 토예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무토, 기토 이렇게 읽는데, 무토는 양, 기토는 그래서 무토는 광활한 대지, 그리고 기토는 우리 정원, 앞마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신은 금입니다. 금. 근데 경금은 양금이고, 근데 신금은 음금이에요. 그러니까 큰 칼이고 요거는 이제 메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카타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계는 수입니다. 수인데 임은 양수니까 바다, 큰 호수, 강 이렇게 돼 있고, 계수는 이제 이 음의 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냇물, 옹달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부호니까 각각의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놨죠. 갑은 읽을 때 갑목 외우셔야 돼요. 갑목, 을목, 병화, 정화 이렇게 있는데, 갑목은 아름드리 나무입니다. 큰 나무. 그리고 을목은 작은 꽃.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있는 화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무토 큰 땅에 심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뿌리를 쭉쭉 내릴 수 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양토인 이 기토에 심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정원에 아름드리 나무가 있으면 답답하죠. 그죠? 답답합니다. 그리고
이 뿌리가 막 저기 그 퍼져 나가면서 이 땅들을 전부 다 갈라놔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큰 나무인 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토에 심어져 있어야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작은 나무, 작은 꽃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기토에 심어져야 돼요. 그리고 정원에. 근데 이 작은 나무가 만약에 이 무토에 심어졌다, 그러면 어떤 꽃도 전부 다 잡초입니다. 잡초.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병화, 태양, 근데 큰 불기운이고, 정화는 촛불, 별, 달, 가로등. 그러니까 병화는 이제 태양이 떠 있으니까, 그렇죠?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현실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정화를 저기 그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상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정신세계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토는 넓은 대지예요. 광활한 땅. 기토는 집안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토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죠? 그 국회의원,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의원 열수가 있고, 기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기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어울리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 기토는 기본적으로 그 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토를 기반으로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정적이고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기토에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목이, 그렇죠? 갑목이 심어져 있으면,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목이 심어져 있으면 결국은 가정이 파괴가 됩니다. 가정이 파괴가 되고, 예를 들어서 내 사주에 기토가 두 개예요. 그러면 집이 두 개잖아요. 두 집 살림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제 명조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경금은 큰 칼이에요. 큰 바위로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은 작은 칼, 수술용 칼, 아주 예리한 칼이죠.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이 신금이 없어요. 신금이 저기 없는 경우에 이런 사람들은 의사이지만 수술은 못합니다. 수술은 못해요. 그러니까 경금이 있어도 수술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사람들 배 가르고 다 해야 되는데 큰 칼을 가지고 후들러 버리면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술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수, 개수죠. 임수는 큰 바다, 그 다음에 개수는 시냇물, 옹달샘. 그러니까 원래 이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조용해요. 조용한데, 근데 문제는 요 개수 같은 경우에는 졸졸졸 흐르잖아요. 좀 수다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사람들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떠드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입니다. 지지는 이제 자축, 인묘, 진사, 어미, 신유, 술해인데, 기본적으로 먼저 음양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양을 보면은 퐁당퐁당해요. 자, 자는 양이고, 축은 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는 양이고, 묘는 저기 음이고, 이렇게 저기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퐁당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오행을 보면은 해수하고 자는 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글자 떼고 한 글자는 중간에 이제 토가 돼 있어요. 이건 이제 간절기 내지는 이게 계절이 바뀔 때 환절기 이런 걸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인묘는 목이고, 그 다음에 환절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환절기, 그 다음에 사오는 화예요. 그 다음에 토, 환절기, 이제 이게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신유는 금이에요. 그 다음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돼 있어서 중간에 토가 4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목화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고, 계절로 본다면 이제 이 자월은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 섣달이 되고 동짓달,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인월이 1월이에요. 음력으로 1월, 그 다음에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을 보면은 목이니까 목은 봄이고, 그죠? 화는 여름이고, 금은 가을이고, 수는 겨울이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자는 쥐띠, 소띠, 범띠, 그 다음에 토끼띠. 이게 이제 그 12개의 띠가 있는 거죠. 12개의 띠. 이거는 우리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저기 보시면 되고, 혹시 나 이거 처음 보는 건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화면을 캡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니까 한번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의 오행배석은 천간보다 좀 복잡하죠. 왜냐면 중간중간에 토를 끼워 넣으니까. 그렇죠? 계절이 바뀔 때마다 나타나는 이 환절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뭐 좀 쉽게 볼 수가 있겠고, 명리에서 해가 바뀌는 것은 양력, 사실은 이제 양력으로 봐야 되는 건데 양력이 아니고 음력 기준입니다. 음력 기준인데, 근데 실제로 제가 왜 양력이라고 하냐면 이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이에요. 2월 4일. 그래서 그 입춘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양력 1월 1일이 아니고, 그렇죠? 입춘 2월 4일이 저기 기본적으로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음력이라고 했는데, 양력은 양력이지만 1월 1일이 아니고 2월 4일인 입춘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2월 3일날 태어난 애는 뭐냐? 그러면 띠가 바뀌질 않는 거예요. 2월 4일 이후에 나중에 이제 입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몇 시에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그럼 이제 띠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도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대체로 입춘을 기준으로 하지만, 또 이제 어떤 사람들, 새로운 또 관법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른 관법들, 동지를 기준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지에 저기 쓰는 거, 뭐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입춘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수는 이렇게 읽을 때 자수 이렇게 있습니다. 수기운이고 겨울이고, 그다음에 큰 물이에요. 쥐띠를 이야기하고, 축축한 땅입니다. 축축한 땅, 뻘 같은 거예요. 뻘. 그래서 이 축토가 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물이 있을 때 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토기운이고 12월 환절기예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소띠죠. 임목, 요거는 이제 목기운이고 봄이 오는 거죠. 음력으로 1월이고, 그죠? 그 다음에 봄기운, 그 다음에 저기 이 호랑이띠. 묘목은 목기운인데 음목이에요. 그 다음에 봄이지만 토끼 이렇게 돼 있고, 진토는 만물을 수생시키는 기름진 땅이에요. 그래서 진토 자체도 좀 저기 찐득찐득하달까,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진토하고 축토가 같이 있을 때 이때 이제 뻘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진이라든지 해자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 용띠죠. 근데 사화는 음이고, 그다음에 오화는 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한여름이 바로 이제 5월이고, 그다음에 저기 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지만 초여름 보시면 되겠고, 미토는 이제 환절기인데, 조열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뜨뜻한 거, 막 저기 땅에 저기 열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신금, 유금 이렇게 나와 있죠. 신금은 가을, 7월이고 양금이죠. 띠는 원숭이, 유금은 닭띠인데 가을, 그렇죠? 술토는 이제 바삭바삭한 땅이에요. 물기가 없고 자갈이 많은 땅인데, 여러분들 혹시 이제 등산을 한번 해보시면 가끔씩 이 바위를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봄에 잡는 바위는 물이 올라서 촉촉합니다. 하지만
가을에 잡는 바위는 이 손가락 끝이 갈라질 정도로 저기 그 까칠까칠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고, 해수는 이제 수기운 돼지띠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인을 1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을 처음 자축 인묘 하지 말고 이렇게 인묘진, 그렇죠? 끊고, 그 다음에 사오미 끊고, 그 다음에 신유술 끊고, 해자축, 이렇게 읽으면 훨씬 좋죠. 인묘진은 봄, 사오미는 여름, 신유술은 가을, 해자축은 겨울, 이렇게 읽게 되면 더 좋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거 이제 요걸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지지의 방향을 대해서 하는 거 방합이라고 합니다. 방합,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행과 계절이 어떻게 붙어있는지를 잘 이해하고 하면 되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났으면 화가 있는 게 좋고, 그러면 내가 뿌리가 있잖아요. 가을에 태어났으면 금, 겨울에 태어났으면 수, 그리고 봄에 태어났으면 목, 이런 것들이 지지에서 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주가 강한 사주인지 약한 사주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고요. 사주를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지의 음양과 오행이 지금까지 봤던 이제 설명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음양이 바뀐다고 하는데, 이게 저기 한겨울과 한여름에는 음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해수와 자수, 그 다음에 사화와 오화가 저기 이 사주를 볼 때, 그래 이제 그냥 저기 지지를 설명할 때는 해수는 저기 음수, 자수는 양수 이렇게 돼 있지만 음양이 바뀝니다. 근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지금은 이제 만세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고 보셔도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살펴드렸는데요. 일단은 부호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부호, 그렇죠? 우리가 이제 부호를 저기 외울 수가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뭔가 저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목, 을목, 그다음에 병화, 그다음에 이 정화, 이런 식으로 좀 외워 나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우리가 물상명리를 할 때 충분히 더 이해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사주팔자와 원국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죠. 고맙습니다.